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연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을 연구하는 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의약품에도 독성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생활용품에도 독성이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독성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독성평가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잠재되어 있는 독성을 예측하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우뚝 섰습니다.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독성 물질. 그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고자 20년 동안 지칠 새 없이 달려온 이곳.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연구기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독성 연구를 이끄는 연구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약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첨단 독성 연구본부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독성 연구 중에서 최근 힘을 쏟고 있는 실험이 있다는데요. 환경 호르몬의 대표 비스페놀 A의 독성을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비스페놀 A나 과부라암을 프탈레이트와 같은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신경세포의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실험입니다.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하고 생식계통에 문제를 주는 환경 호르몬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종이 영수증과 통조림의 내부 코팅용 물질,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주로 사용됩니다. 비스페놀 A는 장난감이랄지 용기랄지 인쇄용지 등 우리 생활에 많이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접해 있고요.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호르몬과 연관해서 생식 독성에서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렇게 진행돼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물질 비스페놀 A에 대한 신경의 어떤 독성 여부를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계뿐만 아니라 신경계통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우스의 태자의 뇌에서 신경세포를 추출을 하여 배양 접시에 놓고 배양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배양한 세포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쥐 뱃속에 있는 새끼의 뇌신경을 추출하는 것이 우선. 다음으로 추출한 쥐의 뇌신경세포가 죽기 전에 장비 안에서 세포를 배양시키는 활성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 작업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히 활성화된 뇌신경세포가 나오면 비스페놀 A를 처리합니다. 뇌신경은 전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플레이트에 신경세포를 깔아 전기 자극을 주며 활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10일 동안 배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치자마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경세포 반짝이는 빈도수나 빛의 세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정상적으로 어떤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신경세포의 활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신경세포들이 반짝반짝하면서 균일하게 활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 파란색으로 나옴으로써 신경세포 활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외래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자극을 받은 정상세포는 넓은 면적에서 반짝거림이 관찰되는데요. 반면 비스페놀 A를 처리한 신경세포는 반짝거림의 세기가 약합니다. 이를 통해 비스페놀 A가 뇌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통해 독성을 평가해 볼까요? 쥐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독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3챔버라는 사회성을 테스트하는 그 장비인데 한쪽 공간에는 마우스가 없는 그 공간이 되겠고 다른 한쪽 공간에는 마우스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마우스를 가운데다 집어넣고 이제 이 문을 열면 대부분의 마우스들은 마우스가 있는 쪽으로 많이 머무는데 사회성이 결여된 마우스는 빈 곳에도 많이 머물게 되고 구별이 없습니다.
오른쪽 비스페놀 A에 노출된 쥐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원기둥 공간에 들어있는 쥐 근처에 머물지 않는 반면 왼쪽 일반 쥐는 원기둥 공간 근처에서만 머무르는 사회적 행동을 보입니다. 독성 평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최근에 뭐 가습기 세정제나 뭐 살균제 계량과 같은 우리 생활에 가깝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안전한 물질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 평가의 중요성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법이나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자 개개인의 신뢰성인데요. 각종 기관에서 신뢰를 인정받은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안전성 평가 연구소. 비임상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의 신뢰성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의 경우에는 독성에 관련된 이러한 자격증을 이렇게 획득함으로써 전문성이랄지 어떤 객관화된 시각을 통해서 자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독성병리 전문가 자격증, 신뢰성 고증 전문가 자격증, 그리고 실험동물 기술사 자격증 등 그 종류도 가지각색. 여기에 있는 자격증들 중에서도 특히 자랑하고픈 인증서가 있다는데요. 보시는 것은 미국 독성 전문가 자격입니다. 이 자격증은 저희처럼 이렇게 독성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고요. 특히 저희 연구소는 국내에 자격증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자료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스페놀 A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시간. 조직 상태는 괜찮나요? 비스페놀 A에 노출된 쥐의 뇌 조직을 관찰해 보려 합니다. 풀검을 통해 적출한 이 장기들을 복잡한 조직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파라핀을 이용해서 네모난 형태의 조직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블록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직마다 모양이 제각각이고 또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잘라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플레이트에 조직을 굳히는 파라핀을 채우고 관찰하고자 하는 쥐의 조직을 넣어 굳힙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굳은 조직을 머리카락 두께 정도로 얇게 자르면 조직 변화 관찰에 필요한 표본이 완성됩니다. 이걸 확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실제로 이 염색상에서는 투여한 애들이 그 대뇌 피질 부위가 좀 약간 얇아지는 게 보여지고요. 여기 지금 이게 히포캠퍼스 부위인데 이 부위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비스페놀 A의 영향을 받은 쥐의 뇌는 대뇌 피질의 두께가 정상 두께보다 얇아진 것이 확인됐고 뿐만 아니라 뇌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가지의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을 투여하지 않은 동물에 비해서 투여한군에서는 대뇌 피질이 얇아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세포들이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일부 손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조직병리 소견상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페놀 A가 대뇌 피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스페놀 A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검증 결과는 병리학 분야 상위 권위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데 또 하나의 근거 자료가 만들어진 셈이죠. 독성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올 수 있는 문제이고 나와 나의 가족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독성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물질이 사람에게 또 환경에게 어떠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본소에서는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새로운
독성 물질에 대한 독성을 예측하는 그러한 미래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에 있는 전북 분소에서는 흡입 경로로 통해서 흡수되는 물질이 호흡기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에 특화되어 있고요. 경남 진주에 있는 경남 분소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하천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러한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독성이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198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속 안전성 연구실을 시작으로 독성 연구에 지평을 연 안전성 평가 연구소. 아시아 최초 실험동물 관리 국제 인증을 받아 2002년 정식 연구소로 확대 설립됐습니다. 지금은 세계적 수준의 독성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는데요. 국내 최초 미국 FDA 적격 기관으로 승인되며 독성 연구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 도약에 발맞춰서 최근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최 박사님, 어제 결과 잘 나왔나요? 네, 어제 결과 잘 나왔고요. 혈액 내에서 인간의 유코사이트인 백혈구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약물 투여... 인간의 면역 체계와 유사한 인간화 마우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인간화 마우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마우스에 사람의 면역세포를 투여한 후에 인간화 마우스 혈액 내에서 사람의 백혈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간화 마우스란 사람의 세포와 조직을 쥐에 이식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람 몸과 같은 면역 기능을 가지는 쥐를 말하는데요. 인체에 미치는 약물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인간화 마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평가에 앞서 사람의 면역 체계와 비슷한지에 대한 검증 과정은 필수입니다. 쥐의 혈액 내에 사람의 백혈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요. 쥐의 혈액 속 적혈구를 파괴한 후 염증에 대응하고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만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적혈구가 파괴되어서 용액 내에 지금 붉은색으로 파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눈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에 일자로 조그맣게 되어 있는 선이 보입니다. 이것이 백혈구입니다. 분석기를 통해 백혈구를 추출하면 농도를 확인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간화 마우스의 기준치에 근접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과연 기준에 적합한 인간화 마우스가 되었을까요? 네, 저희가 만든 인간화 마우스에서 사람의 백혈구가 약 67%가 확인되었습니다. 백혈구가 약 15% 이상일 경우에 인간화 마우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만든 이 인간화 마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화 마우스는 사람의 조직이나 세포를 포함하는 마우스로 다른 동물 모델에 비해서 사람과 그런 생리학적인 병리학적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예측력이 높고요. 약물 개발 기반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고 다양한 인간학 기술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독성 평가 방법을 만들어내는 곳. 독성 연구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의 독성을 예측하는 예측 독성 연구본부입니다. 이 안에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복장을 남다르게 갖추시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줄기세포 배양하는 실험실이고요. 외부 물질이나 환경이 좀 안 좋으면 오염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멸균실 비슷하게 방진복 입고 먼지 안 나게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독성을 실험하고 판단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이곳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원하는 장기의 세포로 분화시키는 오가노이드, 즉 유사장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오가노이드 연구의 핵심은 바로 인체 장기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줄기세포입니다. 보시면은 줄기세포는 상당히 작아가지고 이렇게 군집 형태로, 클러스터 형태로 자라는데 세포 배양 배지에다가 성장인자라든지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추가해서 얘네들을 배양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세포로 이제 분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럼 줄기세포로 어떤 장기든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뭐 현재 이제 이론적으로는 줄기세포에서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아니면 십이지장, 간, 폐, 췌장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간 기능을 하는 오가노이드로 분화할 수 있도록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를 넣어준 후 인큐베이터에 넣어 30일 동안 세포 배양을 시켜주는데요. 사람의 장기와 유사한 인공장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조절해줍니다. 군집 형태로 자라는 줄기세포. 이곳에선 어떤 인체의 장기나 조직 모두 분화할 수 있는데요. 세포로 만들어진 인공장기는 높은 정확도와 동물 실험으로부터 자유로워 비임상 실험 분야에서 혁신적인 독성 평가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 오가노이드를 만들었다면 독성을 예측하는 모델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스크리닝 장비를 통해 세포의 사멸 과정을 화면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오가노이드가 간 독성 물질에 반응하는지 관찰하려고 합니다. 24시간 약물 처리하고 나서 지금 에이팝토시스와 네크로시스를 봤는데 지금 본 연구 결과는 저희가 생산한 간 오가노이드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간 독성 물질들을 농도별로 처리를 했을 때 세포가 사멸해 나가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미지이고요. 고농도의 약물에서 저희가 키운 간 오가노이드가 세포 사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세포 내에 들어갔을 때 안 죽고 살아있는 세포는 초록색을 띠는 반면 사멸한 세포는 독성 물질 농도에 따라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미국 EPA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화학물질 독성 평가를 위한 포유류 실험 동물을 2035년까지 완전히 중지하겠다. 관련 예산을 이제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의약품이 아닌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이 제한되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모델 연구가 시급했던 상황.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에 있는 조직이나 장기에 있는 줄기세포 혹은 배아줄기세포나 유도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이제 조건들을 맞춰주면 장기와 유사한 3차원 입체 구조도 형성을 하고요. 특히 이제 장기의 기능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D 세포보다는 좀 더 생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모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서는 간 오가노이드 말고도 심장 오가노이드 배양에도 성공했습니다. 줄기세포를 심장의 조직으로 분화시켰기 때문에 심장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데요. 심장 오가노이드 만들어지면은 실제 심장처럼 뛰는 이런 비팅 현상을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비임상 시험의 혁신적인 대체 모델로 주목받는 오가노이드. 인체 장기와 동일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동물 실험보다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심장 독성은 이제 동물 실험을 많이 이용을 해서 이제 윤리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사람과도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거를 대용하기 위해서 심장 오가노이드를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제작을 해서 심장 독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측독성연구본부는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고도 독성을 예측하는 기술도 함께 연구 중인데요. 각종 독성 데이터를 확보한 뒤 물질 구조를 모델링하여 부작용 발생 여부를 예측합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한 독성 예측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독성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허그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인데요. 약이 이 단백질을 만약에 막아버리게 되면은 심장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약을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단백질에 결합하는지 아닌지를 꼭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를 이용해 우리 몸의 필수 단백질 구조에 약물 구조를 결합시킨 후
반응을 확인하여 독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신약을 하나 개발하려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들이 엄청 많은데 10,000개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하나 정도만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성을 미리 예측한다면 이런 물질들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하지 않고 미리 중단시키고 개발사들의 위험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시간들이 적게 들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제 독성을 좀 예측하는 방향으로 좀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독성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약물 구조도나 화학 기호를 입력하면 약물이 가지는 간독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이제 담즙, 그러니까 쓸개즙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간 경변, 그러니까 간이 이렇게 막 부풀어오르 딱딱해지는 거고, 이건 간염, 이건 지방간. 요거를 이제 넣어봤더니 지방간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약을 먹으면 맨 처음 거치는 장기가 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 쪽에 손상이 제일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까지는 이렇게 정확히 예측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FDA에서 공동 연구 제안을 받고 최근엔 이탈리아와 MOU를 맺어 글로벌 독성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독성 자료와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독성 평가법 원천 기술 이러한 것들을 개방함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월성, 공공성, 개방성이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실현해서 어떠한 독성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는 안전성 평가연구소가 있지. 안전성 평가연구소가 이걸 해결해 줄 거야. 안전성 평가연구소에게 물어보면 돼. 그러한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랑받는 그러한 연구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입니다. 국내 유일의 독성 연구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연구소. 독성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술로 사람과 환경, 안전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도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책임을 다하는 안전성 평가연구소. 이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늘 건강합니다. 감사패 안전성 평가연구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독성 연구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독성 평가법 확립을 위한 연구부터 독성 예측 기술 개발까지 안전성 연구 성장을 이끈 안전성 평가연구소,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 연구하는 안전성 평가연구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 패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독성 연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사의 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를 받은 것을 또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국민건강과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독성 연구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평가연구소 KIT는 Key to Infinite Tomorrow이다. 이 뜻은 저희 안전성 평가연구소는 사람과 환경이 모두 안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그러한 의미로 Key to Infinite Tomorrow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